배드민턴 라켓이라든지 테니스 라켓 이런 것들을 똑같은 굵기로 가로세로 이렇게 망이 짜여져 있는데, 그걸 약간 굵은 것을 몇 가닥 넣어주면 굉장히 장타가 납니다. 그러니까 멀리 파워 있게 공이 가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탁구 라켓 같은데도 겉에는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이렇게 파주게 되면은, 이렇게 겉에만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파주게 되면 이것도 공이 멀리 나갑니다. 이게 쓰시면 파워풀하게 나가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탁구 배드민턴 어떤 공의 사이에 공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맞는 부분 있잖아요. 고무판 그 사이에 진공 공간을, 이렇게 공기 공간을 놔두게 되면은 지게 탄력을 받아갖고 멀리 나갑니다. 또는 거기다 오목한 홈을 파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멀리 나가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그물 같은데 양계장 양계장 그물 이렇게 일반 그물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도 굵기가 틀린 그물의 선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면 굉장히 파워 있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물 같은데, 그 다음 펜스 같은데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조망 같은데 이렇게 가시처럼 나오죠. 이런 철조망의 사례를 낚시 갈고리처럼 이렇게 딱 구부려 가지고 하시면, 이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게 군 같은 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침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딱 걸려 갖고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낚싯줄이나 고무줄 또는 모든 형태의 와이어, 금속 와이어라든지 줄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부분적으로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는 밴딩식으로라도 주면 굉장히 낚싯줄 같은 것도 힘있게 잘 안 끊어지고 이렇게 당길 수 있거나 쉽게 당겨줍니다.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두터운 부분을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고무 밧줄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고무 밧줄 같은데도 이기는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만 코 눌러서 제조해요. 그것은 그물 같은데도 쓸 수 있습니다. 펜스 같은데도 녹슬기 쉬운 고무 어떤 구리라든지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모든 금속 구조에 철 구조, 철근도 들어가고 금속 구조, 알루미늄도 들어가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에 알루미늄이 이렇게 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구리를 코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살균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어떤 에어컨 회사에서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철사나 철망, 기타 철근이 됐든 어떤 데다가 금속 구조에다가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거나 여기다가 페인트 코팅을 해줄 수 있는데요.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쇄잉크, 페인트 이런데 그림 물감, 페인트 시장에 전세계 크죠. 전세계 페인트 시장 규모가 2032년 3,039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저도 그림에다 100% 넣어서 쓰고 있어요. 그림 자체가 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과 윤활제, 인쇄잉크만도 거기 시장이 커요. 인쇄잉크 이거를 절대 쓰셔서는 안 되겠다. 2032년까지 359억 달러로 성장합니다. 그림 물감 시장도 있고 전세계 엔진 오일과 윤활제도 들어가는데 엔진 오일과 윤활제 시장 여기서 587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불스 원샷에서도 쓰지 마세요. 엔진 윤활제 시장 규모를 보겠습니다. 엔진 윤활제 시는 2032년 2,562억 달러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엔진 오일 윤활제 또는 오일 스테인 방청제도 들어가는데 방청제 시장도 커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은 제품 자체가 됩니다. SK 불수원샷 쓰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계 방청제 시장 규모가
2032년 468억 달러 됩니다. 여기에도 넣을 수 있어요. 도금액, 전세계 도금액이나 코팅액, 전세계 코팅액, 전세계 코팅액 시장 규모가 883억 달러입니다. 유리석유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산업용 코팅 전세계 오일스테인 시장 규모가 11억 달러인데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오일스테인 시장 규모 좀 작네요. 이런 등등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전세계 합성섬유 실시장 구매도 합성섬유 실시장 규모가 2032년까지 1,555억 달러로 여기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쌀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합성섬유 실에는 안에 소재가 서로 틀린 소재가 뼈대로 들어가거나 가루나 분말에 들어가서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안에다 기포를 넣어서 어떤 가벼운 소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기포를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못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고어텍스 효과로 안에는 넓게 짜주고 바깥에는 좁게 짜서 안에 땀은 밖으로 쉽게 배출되고 밖에 추위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바지라든지 각종 옷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거나 모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자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바깥에는 어떤 넓게 만들어주고 안에는 촘촘히 만들어줘서 추위는 보호해주고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그런 반대의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텐트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을 짤 때 합성섬유 실이라든 모든 실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미드 섬유에다가 금속을 꽈가지고 꽈배기처럼 꽈서 넣어주고 그 안에다가 금속가루나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아크릴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를 만들 때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과 다른 합성섬유 기반으로 만들면 훨씬 좋다 그랬죠. 여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127억 3,400만 달러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안에를 뼈대를 금속을 넣어주거나 그리고 금속 분말을 넣어주거나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뼈대가 들어가거나 분말을 넣어주거나 소재가 틀린 다른 합성섬유 소재가 뼈대로 들어가거나 분말 입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본 소재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모든 어떤 천내도 인조 피혁 그다음에 천연 가죽, 인조 가죽, 피혁, 그런 자동차 의자, 모든 이런 접합구조,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업용 이렇게 벨트, 이렇게 뭐냐면 타이밍 벨트, 산업용 벨트에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좀 나노 구조라도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프라시장과 프라시장을 얇게 여러 겹에서 빛의 투과들을 족화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다 그랬죠. 스티로폼 홈 접합할 때도 스티로폼 얇은 걸 여러 개 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요. 그다음에 단열 벽지 같은 데도 서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 단열 벽지 같은 데 안에다가 어떤 비닐을 넣어주고 그러면 스티로폼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고 그렇게 기타 단열재도 넣어줄 수 있다. 특히 제가 유리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폴라폴리스 소재나 기타 다른 소재도 돼 합성섬유 다른 소재로서 불연 처리하고 방습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유연한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또 유리섬유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유리섬유를 대체하자. 또는 유리섬유를 혼합하는 기술도 쓸 수 있고 유리섬유 자체도 판의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드러운 판, 딱딱한 판, 유리섬유도 판의 형태로 만들자.
일단 케이스를 씌우면 속에 먼지 같은 날려서 호흡기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이렇게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폴라폴리스나 기타 다른 합성섬유 이런 실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 유리섬유처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유리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 또는 이런 폴라판을 단열재 벽지, 단열재하고 결합하는 구조라든지 단열재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정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기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단열재에도 이렇게 겉에는 평판이고 안에는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장판에도 오목한 홈을 파서 쿠션을 준다든지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로 쓰거나 바닥에 냉기로부터 보호하는 냉기가 바깥에 발에 전달이 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야영 발포 매트에도 오목한 홈들을 쭉 파가지고 쓸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단열 벽지나 스티로폼 이런 접합을 할 때, 어떤 그 벽지 같은 접합할 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비닐 같은 데도 거기 또 접착제를 부착시키면 이렇게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오목한 홈을 이게 이거는 평판이고 오목한 홈 판졌지만 바닥 장판은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이게 잘 달라붙게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카페트 러그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거나 전기요 전기장판에다 발포 매트 같은 야외용 발포 매트 기타 다른 매트를 충격 쿠션을 줘서 만드시면 허리가 아프지 않게 되는데요. 허리 디스크 생겨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바닥 모노륨제에다가 안에다가 전기요를 넣는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기요도 오래 써도 열 때문에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싸게 전기장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 모노륨 이 부분은 좀 얇아야 되겠죠. 안쪽에 이렇게 전기요를 집어넣을 때 너무 두터우면 열이 축적돼서 얘가 과열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반 벽지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잘 달라붙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닐 같은 데도 종이 박스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달라붙게 하거나 뽁뽁이 제품들 기타 이렇게 뽁뽁이 창문에 붙이잖아요. 창문에 붙이면 거기다가 홈을 파가지고 딱 붙여주면은 굉장히 잘 접합이 잘 부착이 물 뿌려갖고 단열재로 쓰잖아요. 거기다가도 뽁뽁이 제품에다가도 이걸 쓰실 수 있습니다. 뽁뽁이 아시죠? 충전 그렇죠. 포장재로 쓰이는데 창문에다가도 부착하잖아요. 뽁뽁이 에어쿠션 포장은 시장인데 에어캡인데 플라스틱 얘기해서 뽁뽁이 에어캡 시장 규모가 전 세계 68억 달러라는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플라스틱 시장 규모, 플라스틱 포장 시장인데요. 여기다 오목한음을 바닥에다 파가지고 음식의 열기를 따뜻하게 보존하거나 냉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온병이나 텀블, 보온 도시락, 아이스박스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플라스틱 포장재 종류를 보시면 여기다가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뭐 PET, HDP, PVC, LD, PP, PS, PC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데다가 도시락 용기로 쓴다. 모든 도시락 용기에다가 겉으로는 평판이 아니던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보존한다는 거. 음식 같은 거는 차갑게 할 수 있는 건 차갑게 하고 오목한 홈을 파줘요.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도 적용해요. 이렇게 이것은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야영 발표 매트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비행체 어떤 금속 재료, 배 금속 재료를 해서 부력이나 양력을 일으키는 데 사용합니다. 보일러 물통, 보일러 같은데 전 세계에 또 보일러 물통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도 쓰거나 증기 탱크에도 쓰거나 가스관 가스 탱크, 액상이 지나가거나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에 이것을 만듭니다. 아이스박스도 그렇고 주방용 조리기구 그릇에도 쓰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종이컵 같은데 만들 때도 이렇게 안에는 골반 이게 오목한 홈을 갖다 겉에는 평판이고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을 그 안에 보존하는 기술, 냉기를 보존하는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플라스틱이 됐든 뭐 금속 계통이 됐든 이런 기술을 또 써서 열이나 냉기를 그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마시거나 차갑게 마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용기에도 가능하고요.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세계 포장재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계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이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장 규모 2032년까지 7,336억 달러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데 플라스틱 포장 이게 상당히 큰데 여기서 오목한 홈을 파서 냉기나 열을 보존한다 이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런 포장재에다가 약간 비닐을 갖다 추가로 코팅을 해주거나 이러면 좀 더 보온이 많이 되는데요. 그 안에다가 이게 오목한 홈을 파준다는 거죠. 플라스틱 포장재 종류를 볼게요. 플라스틱의 종류를 페트, 고밀도 플로에틸렌, 고밀도 플로에틸렌, 폴리플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어마비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내가 이걸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곡식을 보관할 때 곰팡이가 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깡통, 그렇죠. 이렇게 싸게 깡통을 만들어서 깡통에다 보관하는 쌀 보관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사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다가 곡식 같은 게 어떤 그렇죠. 공기만 좀 차단을 시켜주면 곰팡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깡통에다가 보존. 그렇게 깡통 비용은 좀 들겠죠. 네. 일단 오랫동안 보관하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